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그 박원순 전 시장의 유서가 발견됐죠. 모든 분에게 죄송하다. 내 삶에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오직 고통밖에 주지 못한 가족에게 내내 미안하다. 내내인가요, 이게? 그리고 화장해서 부모님 산소에 뿌려달라. 모두 안녕. 이렇게 남겼는데요. 이 유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서울 시민이 없죠. 서울 시민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 뭐 죄송하다든지, 뭐 미안하다든지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오직 가족만 나오죠. 그리고 자신이 왜 죽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이 없어요. 언급이 없고,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어떤 사과 이런 것도 없습니다. 특히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랑은 조금 다른 게, 노무현 대통령은 그나마 퇴임 후에 이제 수사를 받다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거고, 이분은 현직에 있었어요. 현직에, 그것도 삼선시장이죠. 그러면은 분명히 서울 시민들에 대해서 한마디 정도는 언급이 있어야 되는데, 유서에 전혀 서울 시민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원래 이제 자살을 하는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살하는 사람의 어떤 심리 상태는 지극히 정상적이지 못한 상태에서 그 자살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집안에도 자살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그 기분이란 거, 남겨진 사람들의 어떤 그 기분이란 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차적으로는 보통 뭐 우울증에 의해서 자살하시는 분들, 또 남들이 보기에는 아니 왜 자살을 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건희 회장 막내딸 같은 경우 그렇죠. 돈이 그렇게 많은데 부잣 딸인데 왜 자살하지 싶은 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다 뭐 우울증 내지는 뭐 어떤 정신적인 문제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행동에 옮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보통 이렇게 치료가 필요한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하는데, 반면에 어떤 책임질 일이 있는데 그것을 모면하고자 또는 도피하고자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공인의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어떤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돼 가지고 그것을 깨끗하게 소명하지 않은 채 거의 다른 세상으로 도망가는 거죠. 저는 이런 자살에 대해서는, 뭐 사실 모든 자살에 대해서 다 부정적으로 보지만, 이런 자살에 대해서는 별로 동정의 뭐 일고의 가치를 잘 못 느낍니다. 특히 이제 남겨진 사람들, 뭐 가족은 당연한 것이고 유서에 가족은 나와 있고, 자신이 이제 공적인 일을 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시장. 근데 이거에 대한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뭐 서울 시민들에게 죄송하다 뭐 한마디라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게 없어요. 이게 공인으로서의 어떤 책임감이 없는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 원래 이분이, 제가 좀 성대모사를 해서 좀 그렇지만 원래 평소 같았으면은 안녕하세요, 박원순입니다. 서울 시민 여러분, 여러분 사랑합니다. 제가 여러분 사랑하는 거 다 아시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유서에 보통 서울 시민에 대한 뭐 죄송스러운 감정이랄까, 뭐 그동안 감사했다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현직 서울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반고 한마디 없다는 거, 이거 이해할 수가 없어요. 너무 책임감이 없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자살이란 것 자체가 무책임한 행동이죠, 사실. 왜냐면은 그 남아있는 가족들이 겪을 그 상처 같은 거를 생각을 안 하고 행동하는 거기 때문에 보통 이제 자살자들의 가족은 대부분 불행하게 살아요, 불행하게. 어떤 정신적인 트라우마도 있을 것이고, 또 남들이 보기에 뭐 저 집안 뭐 부모가 뭐 자살했다 뭐 이러면은 결국 자식들을 별로 좋게 보질 않습니다. 뭐 실제 실례로 최진실 조성민 씨 그 자녀들 보면은 그 어린 딸도 이렇게 평탄하게 나아가질 못하잖아요. 보면은 그게 이제 다 부모의 영향이 커요. 그런 거 보면은. 그래서 자살은 일단 너무 무책임하다. 특히 공적인 위치에 있던 사람의 자살은 더더욱 그러하다. 뭐 차라리 이런 면에서 보면은 그 충남도지사 그 안희정 이런 사람은 그래도 자기 죄가를 치르고 있죠. 얼마 전에 모친상 때문에 나왔다가 다시 또 그 광주 교도소로 또 복귀를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그 뭐라고 할까요? 참 많은 좀 순환을 받았죠. 비난을 받고 전 국민의 비난을 받고 그걸 이제 감내하잖아요. 그 감내하는 이유는 제가 뭐 안희정이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한때는 공인으로서 국민들한테 지지를 받고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라면은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도 그거를 감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일종의 도리이자 의무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수치스럽지만 결국은 감옥에 갔죠. 근데 이분의 자살은 그 도망간 겁니다. 도주한 겁니다. 책임지질 않고 여러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사실 뭐 지지자도 상처를 입었을 것이고 이분을 지지하지 않는 뭐 저 같은 서울 시민의 입장에서도 기분이 유쾌할 리가 없고 또 그 고소했던 하루 전에 고소했던 피해자 입장에서도 뭐 명확한 어떤 사과나 이런 걸 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이분이 사실 제일 큰 피해자죠. 뭐 가족들도 그렇죠. 남겨진 가족들도 뭐 앞으로 어떻게 살겠어요, 이분들이. 뭐 이 사람이랑 뭐 같은 당적을 갖고 있거나 뭐 뜻을 같이 하는 뭐 동지들도 그러할 것이고. 그러니까 너무 무책임하다. 제가 그런 면에서 뭐 좌파 우파를 떠나가지고 그 이전 시장이었던 오세훈 씨도 저는 굉장히 무책임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이 이번에 광진구에서 출마를 했다가 낙선을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세훈 씨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자질적인 면에서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누구보다도 뛰어나고 서울시장으로서도 뭐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한순간에 현명하지 못한 판단을 했어요. 그 급식 관련해가지고 뭐 서울시장 직을 걸고 막 그렇게 무슨 갬블러 같이 그렇게 행동을 해가지고 결국 시장을 버렸죠. 시장직을. 국민이 지지해서 뽑아준 자리를 어부지리로 갑자기 난데없이 탄생한 게 바로 박원순 시장입니다. 그때부터 좌파들의 약진이 시작됐었어요. 그러니까 오세훈 씨의 그런 어리석은 행동 하나가 지금의 좌파 천국을 만든 어떤 그 트리거가 됐습니다. 그건 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장군도 전쟁에 나와가지고 패배하면은 그걸로 끝이죠. 뭐 다시 뭐 기회를 준다든지 뭐 지휘를 잘 못해가지고 부하들을 많이 죽였지만 이번만 용서해 줄게 이런 게 없습니다.
우리 뭐 읍참마속이라는 말 있죠. 읍참마속. 정말 사랑하는 그 부하 마속을 눈물을 머금고 읍참 그 목을 베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번 그렇게 훌륭한 장수도 전장에 나와가지고 군율을 어기고 뭐 실수를 하고 그래서 여러 사람을 다치게 하고 이러면요 그걸로 모가지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 오세훈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자질은 훌륭하지만 자신의 실수로 이렇게 지금 대한민국을 좌편향으로 만든 어떤 단초를 제공한 그런 사람으로서 이런 분들은 정계를 떠나야 된다. 그러니까 좌우를 막론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어제 뭐 유명을 달리한 박원순 씨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책임감이 없어요. 서울 삼선시장으로서 갑자기 하루 전날 뭐 고소당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산에 올라가서 자살한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 전 세계 언론이 뉴욕타임즈 뭐 CNN 다 헤드라인으로 나왔어요. 서울 메이어, 서울시장 죽은 채 발견됐다. Found dead. 국제적인 망신입니다. 아주 국제적인 망신.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고 자기의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자기가 자살을 하면은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고 위신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전혀 책임감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이런 분들은 공적인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좌파 우파를 떠나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세훈 시장 얘기도 한 거고, 아 그리고 이제 그 이해찬 씨가 오늘 그 기자랑 인터뷰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70년대부터 자기가 같이 활동하는 친구라고 강조를 하면서 기자에게 그 무례하다고 막 버럭 호통을 쳤다고 하죠. 뭐 심지어 욕설까지 했다고 합니다. 근데 뭐 다 아시겠지만 기자는 그 국민을 대신해서 묻는 거죠. 그 국민한테 무례하다 뭐 이렇게 얘기한 건데 결론적으로 사실 무례하다고 얘기하기 전에 그 죽음의 이면에는 분명히 그 직권에 의한 그 성추행이 있었죠. 자신의 어떤 그 시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한. 그러면은 이해찬 대표가 와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피해자의 어떤 인권에 대해서 먼저 언급이 있었어야 합니다. 기자가 묻기 전에. 근데 자기가 70년대부터 같이 활동했던 친구라는 걸 강조하면서 당연한 질문을 하는 기자에게 버럭 화를 냅니다. 그리고 뭐 무슨 자식 하면서 막 욕을 했죠.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이 사람들의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동지애? 이런 게 어떤 큰 대의, 정의 이런 걸로 뭉친 게 아니라 그들만의 이익으로 뭉친 일종의 카르텔이 돼버렸다. 아니 어떻게 기자한테 무례하다고 그 당연한 질문을 하는 것에 대해서 무례하다 뭐 무슨 자식아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있는지 저는 이런 사람들이 자칭 민주화 세력이라고 어떻게 스스로에게 그런 호칭을 붙이면서 그러고 다니는지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에 대해서도 그 서울시에서 서울특별시장으로 5일장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보통 보면은요, 우리가 이제 장례식을 하면은 이게 사회 모든 분야가 요즘은 다 그렇지만 어떤 특정 집단을 위한 굉장히 하이엔드급으로 발전된 그런 단계가 있고 그 다음 어떤 중간층을 위한 또 수준의 단계가 있고 그리고 아주 좀 보급형 이런 단계로 좀 떨어지는 그런 게 있어요. 뭔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뭐
우리가 사는 거주지도 그렇고 아파트들, 우리가 타는 자동차도 그렇고 모든 제품들이 그 계층별로 좀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장례식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특별히 이렇게 계층 간의 어떤 그 편차가 적었어요. 아파트도 그렇고 뭐 차도 그렇고 기껏해야 뭐 금액차도 별로 크게 나지 않았죠. 배기량 차만 좀 나고 차 같은 경우에. 근데 요즘은 뭐 슈퍼카라는 것도 있고 또 굉장히 하이엔드급의 뭐 하이퍼카도 있고 또 몇 억짜리 차가 있는 반면에 또 굉장히 저렴한 뭐 1,000만 원대 차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집도 마찬가지예요. 뭐 대표적인 게 요즘 많이 그 회자되는 뭐 나인원 한남 뭐 이런 거, 그런 비싼 뭐 수십억짜리 집도 있고 또 뭐 임대 아파트들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근데 장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례식. 제 친구 중에 좀 형편이 힘든 친구가 있는데 어머니가 몇 해 전에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근데 이제 돈이 없으니까 그 입원했던 병원의 장례식장을 이용을 못했어요. 못하고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무슨 또 좀 저렴한 장례식장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어머니 장례식을 했는데 사실 서울특별시장이라는 시장, 메이어라는 그게 아니고 퓨너럴 할 때 장례식 할 때 그 장자는 시장, 그 장례식은 굉장히 성대한 거죠. 어떤 서울시를 위해서 특별한 공이 있다거나 뭐 그런 사람을 위해서 보통 장례식을 하는데 사실 장례식이란 것 자체가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죽은 사람 자체를 위한 건 아니잖아요. 사실상 장례식이란 거는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체면, 위신을 위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막 비싼 곳에서 하는 비싼 장례식이 있는가 반면에 또 뭐 저렴하게 하는 장례식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전자는 자녀들이 어떤 본인들의 체면을 위해서 또 뭐 돌아가신 분의 어떤 체면을 위해서도 그런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 저는 장례식이란 거는 살아있는 사람들의 몫이라고 생각을 해요.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면은 어떤 성추문 의혹으로 자살한 불행한 시장에 대해서 서울특별시장 5일장이라는 성대한 장례식을 하는 이유는, 그리고 그 목적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인가? 또 누구의 동의에 의해서 하는 것인가? 서울 시민들의 동의와 서울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절대 아니죠. 그러면 죽은 박원순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박원순을 바라보고 박원순의 줄을 댔던 그런 사람들, 살아있는 사람들, 자신들의 어떤 세력 규합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공무원 사회에서도 잘 나가는 정치인들, 뭐 민선시장, 차기 대권 후보 이런 사람들이 시장이나 뭐 도지사를 하고 있으면은 공무원들이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줄을 대죠.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충청도에서 이제 일반직 공무원인데 좀 뭐 능력이 출중해가지고 그 안희정 수하에 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저는 딱 보고 야, 안희정이 진짜 나중에 차기 대통령 되면은 저 친구는 청와대 들어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뭐 친구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본인 당사자들은 더 그런 걸 바라고 안희정한테 충성을 했겠죠. 근데 그렇게 갑자기 무슨 비서와의 뭐 간간이니 뭐 이래가지고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 자기의 미래도 그 사람한테 모든 걸 걸었던 많은 사람들도 자신들의 미래가, 꿈꿔왔던 미래가 그냥 송두리째 날아가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서울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원순 하나를 바라보고 박원순의 어떤 이미지 메이킹과 박원순이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열심히 옆에서 보좌했던 공무원들, 그 많은 공무원들이 순식간에 자신들의 미래가 날아가는 거예요. 꿈꿔왔던. 그러면은 당연히 박원순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끈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멋있게 포장할 필요가 있겠죠. 뭐 시민들의 동의는 차치하고서라도. 그러니까 이런 그런 사람들의 일부 소수의 박원순 측근들 또 고위직 공무원들의 머리에서 나온 게 바로 이런 서울특별시장 5일장이 아닌가. 그리고 일단 어쨌거나 저쨌거나 박원순은 여권에서 한 축을 담당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대권 후보로서. 그건 분명히 박원순이 갖고 있는 그 포션이 있었습니다. 일정 부분의 그 지지 세력들이 있었어요. 그럼 이 지지 세력들을 지금 현 더불어민주당의 그 리더들은 이 세력들을 누가 선점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차기 대선에 있어서. 그러니까 박원순을 욕할 수가 없겠죠. 당연히. 뭐 성추행이 아니라 뭐 진짜 뭐 설령 만약에 뭐 살인을 했다고 해도 박원순을 욕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장례식에 막 찾아가죠. 뭐 이해찬부터 해가지고 제가 지난 방송에서 차기 대선 후보는 문재인의 후계자는 김부겸이 될 것이다라고 좀 생뚱맞은 소리를 했는데 보세요. 오늘 김부겸이 나오잖아요. 장례식장에 찾아갑니다. 다 찾아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박원순 그리워서 갔겠습니까? 성추행으로 그렇게 불미스럽게 간 사람을? 전혀 아니거든요. 바로 박원순을 지지했던 그 민주당 지지 세력의 어떤 한 바운더리를 차지하고 있던 그 세력들을 자기들이 선점하려고 가는 거예요. 보여주는 겁니다. 박원순이 그렇게 대선 후보로서 지지율이 의외로 높지가 않았죠. 하지만 그 얼마 높지 않은 그 지지 세력을 자기가 먼저 선점하겠다라는 표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렇듯 장례식이라는 건 참 웃긴 거예요. 그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를 하는 게 장례식이고, 이 정치인들의 또 장례식에는 여기 또 가가지고 어떤 의견을 표출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아, 내가 진짜 박원순을 위해 했던 사람이다 라고 그 고정적인 지지 세력에게 한마디로 쇼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해찬 같은 경우는 아, 나는 70년대부터 같이 활동했던 친구다. 친구가 죽었다. 애석하다. 이러면서 기자가 별것도 아닌 뭐 당연한 질문을 했는데 거기다 대고 막 생뚱맞게 갑자기 막 버럭하고 막 무슨 자식아 이러고 막 쌍욕하고. 다 정치인들이 이게 그냥 하는 행동이 하나도 없습니다. 보면은 다 구미호고 정치 구단이고 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장례식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서울 시민들의 뜻과는 전혀 맞지 않은 5일장이다. 그리고 이제 그 검찰 사건 사무 규칙상 뭐 69조인가요? 외우기 참 쉬운 숫자인데 그 사무 규칙에 보면은 뭐 수사받던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에 검사가 이제 공소권 없음으로 해가지고 사건을 그 종결시킨다고 그러잖아요. 불기소한다고. 근데 이게 참 너무나 부당한 게요. 사실 뭐 기소는 사람이 죽었으니까 기소는 할 수가 없겠죠, 당연히. 공소권이 없겠죠. 그런데 수사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수사란 것 자체가 사실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그 행위이기 때문에 피의자가 죽어서 처벌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수사도 할 수가 없다. 이 논리거든요. 수사란 것 자체는 어떤 우리가 역사적으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행위가 아니다. 수사의 진짜 목적은 범죄인을 처벌하는 게 목적이다. 근데 피의자가 죽었죠. 그래서 뭐 공소권도 없고 수사도 못한다. 이겁니다.
근데 저는 이게 너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뭐 다른 분들도 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거나 피해자가 있지 않습니까? 피해자. 피해자가 있으면은 피해자의 고소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밝혀야죠. 밝혀야죠. 또 증거가 명확한데 그 부분은 그것을 밝히는 게 오히려 죽은 사람의 명예를, 고인의 명예를 지키는 길일 수도 있다. 그렇죠. 왜냐면 이 상태로 그냥 가만 놔두면은요, 어, 뭐 멀쩡한 사람이 뭐 죄가 없으면은 자신이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은 왜 갑자기 자살을 했겠어요?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유서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죄송하다는 표현을 하고 자살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히려 여러 사람의 명예가 달려 있는 그런 문제라면은 이것은 뭐 죽었으니까 공소권은 없지만 수사를 통해 가지고 실체를 밝히는 게 필요하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어 그리고 저는 어제 이 사건 딱 터졌을 때 그 생각을 했어요. 그 피해자가 내부적으로 그걸 한번 잘 처리해 보려고 처음에 이제 자기 윗선에다가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서울시 안에서. 근데 그게 다 이제 묵살됐다고 하고. 그래서 피해자가 만약에 죽었으면 이 묵살한 사람들도 방조죄로 처벌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침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이분들을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진짜 방조죄로. 그래서 제가 이걸 가세현 뉴스를 보면서 야, 역시 그 강용석 소장이 그 변호사 출신이니까 이런 쪽으로 보는 눈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어, 마지막으로 솔직히 뭐 지지하시는 분들은 박원순 시장의 죽음에 대해서 정말 애통해하고 뭐 많이 슬퍼하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이제 자유 우파 진영에 있던 분들 중에 특히 그 대한애국당 광화문에서 천막농성 하시던 분들은 박원순 시장의 그 참 비참한 죽음에 대해서 정말 많이 분노하고 또 크게 슬퍼하지 않고 뭐 이런 게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검색하시면 아실 거예요. 그 박원순 시장이 대한애국당 광화문 천막 농성에 대해서 거의 깡패 수준의 용역들을 동원해가지고 무자비하게 철거를 했죠. 아주 폭력적으로. 자타칭 인권 변호사라는 또 시민단체 출신의 시장이라는 그 타이틀과는 너무 어울리지 않는 그런 무지막지한 행동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쳤고 상처 입었습니다. 그리고 한술 더 떠서 거기에 대해서 또 거에게 또 구상권을 청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두 번 죽이는 거죠. 사람을 확인 사살하는 거죠. 제가 그 당시에 그걸 보면서 야, 박원순 시장은 대통령 안 되면 안 되겠구나. 왜냐면 저거 시장에서 저런 식으로 물러나고 나면은 그리고 대통령도 못 돼가지고 그냥 야인이 되면은 진짜 저 많은 국민들의 자기가 갈라놓은 그 반대편에 있는 국민들의 그 원성을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견뎌낼 것인가 이런 생각을 제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가보면은 광화문이 예전하고 틀리게 완전 이전 투구의 장이 돼버렸죠. 좌파 우파 갈려서 그 국민 분열의 현장을 만들어 놓은 장본인이 저는 안타깝지만 돌아가신 박원순 시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세월호 천막이 거기 들어서고 또 그거에 반대하는 또 입장에 또 사람들이 거기 모이고 시위를 하고 그러니까 애초에 광화문 광장을 그런 식으로 허가를 내주면 안 됐었어요. 이것은 뭐 누가 옳냐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한쪽의 정치적인 편향성을 갖고 한쪽 손만 들어주면은
반대쪽의 불만은 당연히 그만큼 커지게 마련이고, 그것을 시장이라는 사람이 조율하고 똑같이 법 적용을 해가지고 이 공간에서는 시위가 금지되어 있다라고 했으면은 좌파나 뭐 우파나 서로 공감대를 형성해서 거기서는 하지 않았을 텐데, 누구한테는 무한대로 허용해주고 누구한테는 탄압하고 이러니까 오히려 일반 국민들은 서로 반목하고 싸우고 조롱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저는 이게 과연 리더가 갖춰야 할 그 태도였나,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막 폭력 사태가 벌어지고 심지어 누가 뭐 다쳐서 죽기도 하고, 누가 과연 이 사태를 만들었을까 여태까지. 그러면서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은 정치적 이득을 탐닉하고 뭐 삼선 시장이 됐죠. 대권 후보를 꿈꿨죠. 근데 그 결말은 어땠습니까? 너무나 비참하고 참 국제적으로까지 막 뉴스로 나오는데 아주 국제적 망신이었죠. 결국은 이 본인은 그러고 사라졌잖아요. 안녕 이러고 가버렸잖아요. 자기는 부모님 화장해서 부모님 산소에 뿌려달라고 하고 모두 안녕 이러고 가버렸어요. 그러면 이분이 남기고 간 참 수많은 그 상처와, 예? 이런 흔적들, 또 뭐 성범죄, 성추행의 그 피해자, 2차 가해, 이 모든 것들은 이 남겨진 국민들이, 시민들이 고스란히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장 5일장을 한다. 누구를 위해서?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세력을 위해서,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박원순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은. 서울 시민들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정말 개망신입니다. 이 대한민국의 최대 도시 서울과 부산, 부산의 여기 시장, 뭐 도지사, 뭐 이런 사람들이 참 무슨 강간, 뭐 성추행, 뭐 자기 직권을 남용한 그런 성추행, 이런 걸로 해외 뉴스를 타고 이런다는 게 몇 번째입니까 벌써. 너무 부끄럽습니다 정말.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진영이라고 비판하지 않고 오히려 옹호하고 감싸고 피해자를 모욕하는 이런 국민들, 참 안타깝고 씁쓸하고 그렇네요 참. 하여튼 뭐 고인의 명복을 빌고 싶지는 않지만, 뭐 시민으로서 또 도의적으로 뭐 사람이 죽었다고 하니까 또 불쌍한 또 측면도 있죠. 그 명예가 한순간에 또 실추되고 이런 거 보면은 고인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이상 말을 줄여볼까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